소득주도 성장과 비정규직 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이 성공했는지 보려면 소득과 고용 통계를 봐야겠죠. 지난 정부 내내 괜찮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 통계가 조작이 됐다고요. 자, 진짜 그랬던 건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돈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지시로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통계 조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 자, 이게 맞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조작, 조작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봤더니 문재인 정부 5년의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렇게 고용이 좋았는데 무슨 고용 통계 조작이냐라는 반박이었습니다. 물론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는 곳이 문재인 정부 인사가 참여한 그런 연구소이기 때문에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 있느냐, 뭘 반박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 이 소득 고용 통계가 왜 문재인 정부에 더 치명타냐? 부동산은요, 민주당 인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 부동산 정책 우리가 잘 못했다, 실패다라고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해요. 소득 고용은 다릅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과 비정규직 제로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평가 그 자체 성적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 고용 통계 중에 소득 통계 조작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자, 집값 통계 조작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집값 통계 조작은요,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를 하면 국토부가 이 집값 통계는 부동산원이 되니까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 가계 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청와대가 곧바로 누구에게, 통계청에게 조작 지시를 내렸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자, 이 가계 소득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통계가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또 하나는 소득 5분위별 소득. 자, 뭐냐? 이거는요, 한 가구당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냐, 간단히 이겁니다. 내 소득, 한 달 받는 소득, 내 소득뿐이 아니라 가구 소득. 자, 이게 핵심이죠. 문재인 정부가 아까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을 확인하려면 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늘어야 되겠죠. 자, 이 소득 주도 성장이 뭔가요? 이 핵심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 10,000원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되는데 어쨌건 공약이었어요. 최저임금 공약 10,000원. 뭐냐면 소득이 올라가요. 이 문재인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비가 늘어날 거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쓸지 않겠냐? 그러면 내수가 늘어나서, 내수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잘 팔리니까 그럼 계속 많이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기업도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성장할 거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한 돈을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눠줘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한다는 건데 거꾸로 된 거예요. 자,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그죠? 소득을 많이 주느라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 떨어진다, 망한다라는 기업들 반박도 있었고, 최저임금 10,000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나 자영업자들 그 인건비가 가장 부담인데 최저임금을 확 높여놓으니까 오히려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직원 안 쓰고 집주인이 직접 혼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을 떨어뜨린다. 이 역시 반발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10,0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소득 5분위별 소득. 이건 뭐냐면 소득 주도 성장의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양극화 해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사는 게 아니라 자,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좀 도와줘서 이 격차를 줄이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소득 5분위별 소득을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국민들을 쫙 소득별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5개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위 20%, 40%, 60%, 80%, 100%. 그러면 하위 20%와 상위 20%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소득 5분위별 소득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몇 배 더 소득이 많냐를 보는 겁니다. 지금 봤더니 올해 1분기 봤더니요. 상위 20%가 하위보다 6.45배 소득이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가 이 수치가 낮아야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야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5분위별 소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결과적으로 요것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초대 정책실장으로 와요. 그런데 2017년 6월, 7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왔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거예요.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돼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통계청에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감사원은 이거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통계청에게 보고하라 이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어쨌건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웬걸 취임하자마자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통계청 결과예요.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오자마자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진다는 걸 나온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냐 봤더니 자, 2016년 6월에는 가계소득 월평균이 430만 6천 원이었는데 1년 뒤에 가계소득이 오히려 얼마입니까? 이게 한 3만 원, 2만 8천 원 정도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작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자, 취임하자마자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떨어진 걸로 나오자 이제 청와대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원래 가계소득 수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버립니다. 취업자 가중값.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의 소득을 따로 구해서 곱해버려요. 처음에는요.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 취업자만 가중치를 줬는데 그래도 했더니 430만 6천 원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자영업자까지 넣어서 확대해서 넣었더니 이제 이게 바뀌는 건데 자, 감사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에서도 표본을 설계하는 통계 담당 부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 반대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 이 취업자 가중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너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한 취업자 수에서 가계 동향조사에서 취업자를 조사한 수로 나눕니다.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표본이 달라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이 3만 3천 명 가구를 조사를 하는 거고 가계동향은 6,660가구를 조사한 겁니다. 서로 다른 조사를 그냥 임의로 나눠가지고 취업자 가중값을 구해버립니다. 이게 통계에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 지금 이제 통계 방법을 바꾼 거잖아요. 바꾸려면 통계법상 통계 작성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통계청장은 황수경이라는 통계청장이었는데 이 통계청장이 외부에서 온 인사라고 하면서 황 청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434만 7천 원이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30만 원에서 427만 원으로 2만 8천 원이 줄었는데 조작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조작된 가계소득 발표된 가계소득에 따르면 4만 1천 원이 늘어난 걸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17년 2분기 상황이죠. 근데 2017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가계소득은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처럼 조작을 하고 근로소득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가계소득을 막 조작하는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통계가 있다 그랬죠. 소득 5분위 배율, 양극화를 측정하는 이것도 계속 악화가 됩니다. 자, 2018년 2월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자랑도 하는데요. 2017년 4분기 조사 결과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4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 조작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2016년에 4.64배에서 실제로는 4.68배로 올랐는데 조작을 해서 4.61배로 떨어진 걸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2017년 4분기 조작하고 2018년 2월에 자랑했는데 2018년에도 소득 5분위 배율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2018년 5월에 봤더니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배까지 벌어지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자 통계청이 원래 예정했던 통계청장에게 보고하려던 걸 중단하고 다른 날짜에 보고를 하는데 조작된 수치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2018년 5월 24일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다. 원래는 6.01배인데 이걸 낮춰서 5.95배로 발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냐면요. 이것도 좀 황당하다고 봤는데 지금 취업자 가중값 표본 설계 부서에서 반대했는데 넣었잖아요. 이거 그냥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업자 가중값이 줄어드니까 가계소득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취업자라는 게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중치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 5분위 배율, 양극화는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자, 2018년 5월에 소득 5분위 배율을 조작을 해서 5.95배로 발표했는데 이 수치도 높다 보니까 언론들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올렸는데 소득도 안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소득주도 성장 그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발표 날 그 당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에게 뭐라도 분석해야겠다.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 통계 자료를 통째로 들고 갑니다. 감사원은요, 그 자체가 통계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이렇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관에 승인 없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청와대는요, 이 자료를요, 누구에게 주냐면 한국노동연구원이란 연구원의 한 개인 연구원에게 이 자료를 통째로 줍니다. 감사원은 이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 역시 외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원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통계청은 뭘 분석하고 있냐면 가구 소득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뭘 분석하라고 하냐면 개인 소득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통계청이 이걸 줬어요. 줘서 분석해봤어요. 뭔가 이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표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이 통계 그 분석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득을 한번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 소득을 분석을 해봤더니 딱 원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 통계는요, 누가 담당을 해야 돼요? 통계청이 담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통계청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자료를 받아서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기관에 맡긴 것도 아니고 그 연구원의 한 개인에게 이걸 맡긴 다음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보고가 오자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긍정효과가 90%다. 감사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최저임금과 소득 간의 아무 분석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연구원의 개인 결과만 보고 발표했다라고 봤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요, 개인 근로소득은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가 올랐고 이건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은 아무런 연관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발표했어요.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때도 기자들이 물었다 그랬죠. 이때도 또 묻습니다. 처음 보는 수치인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이 발언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당연히 묻겠죠.
지금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뭐 고용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막 자영업자들이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긍정 효과가 90%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긍정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청와대는 근거로서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통계청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통계청이 우리 자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 말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가 다시 지시를 내리죠.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야, 도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받아서 분석했다고 설명해, 너희가. 자, 본인들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했는데, 연구원 개인이, 노동연구원 기관이 마치 합법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다고 설명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통계청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청와대는요, 계속해서 통계청에 이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 건 실제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통계 표본의 문제가 아니냐고 계속해서 따져 묻습니다. 통계청은 아니 표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엇박자가 나죠. 결국 황수경 통계청장, 외부에서 온 인사인데 황수경 통계청장은 1년 만에 퇴임하고 강신욱 통계청장도요, 보도에 따르면 어느 다른 연구원, 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원이었는데 이렇게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통계를 막 만든 그 공을 인정받아서 통계청장이 되죠. 자, 지금까지 소득 통계 조작 알아봤다면 이제부터 고용 통계 조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정책 중 경제 정책이 비정규직 제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고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이를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1호 정책이 기억나십니까?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죠. 거기에 따라 물론 후폭풍도 있었지만요.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수석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계속 챙깁니다. 고용 통계의 핵심은 경제 활동 인구 조사를 매달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근로 형태별로 이건 1년에 한 번씩 부가로 또 조사를 해요. 실제로 어떤 근로 형태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다 통계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몇 명인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다 체크를 하잖아요. 자, 청와대가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2019년 8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사를 해봤더니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데요. 청와대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통계청에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어때?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조사한 결과가 뭐야? 라고 했더니 통계청이 보고를 하죠. 가집계를 해봤더니요, 비정규직이 무려 87만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9만 5천 명이 기간제 근로자,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거예요. 청와대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기간제가 이렇게까지 늘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수치다. 병행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요, 청와대는 결과가 안 좋으면 다 통계 탓을 해요. 이게 뭔가 니네가 통계조사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표본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병행조사는 또 무엇이냐? 병행조사 말 그대로 2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용계약기가 정하였습니까? 그래서 정했습니다. 저는 고용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는 물어봐요. 실제로 그럼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옛날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기간제가 아닌 걸로 봤는데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은 고용 예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뭐 1개월 미만 이렇게 기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로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제로 여기를 다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조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사 때문에 기간제가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자, 청와대가요 10월 26일 통계청장 보고 청와대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 통계청장을 불러요. 자, 통계청장은요 갖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원하는 수치죠. 병행조사 때문에 23만 명에서 36만 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들고 갔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근거가 있느냐? 감사원 감사로는 근거가 없는 수치. 그냥 79만 명 중에 23만 명은 병행조사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지시 내일에 따라서 병행조사 효과가 좀 더 늘어나죠. 30만 명에서 45만 명이다라고 해서 강신욱 청장에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강신욱 청장은요, 그걸 또 바꿔요. 35만에서 50만 명이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10월 29일에 발표가 나는데요. 통계청 발표. 병행조사 효과가 30만 명에서 50만 명에 이른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약간 부정확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표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보도자료 표에 이 비정규직 87만 7천 명 상승한 건 아예 삭제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 결과에 따르면 아무 기준도 없이 실제로 늘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해버린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아니 계속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례 하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린 조작한 적이 없다.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을 보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 통계 조작과 또 고용 통계 조작 보셨죠? 전 시간에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봤습니다.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총 22명을 감사원은 수사 의뢰를 했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게 대전지검으로 가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곧 시작합니다. 자, 22명이나 걸려 있고 거기에는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다 들어가 있고 통계청, 부동산원, 국토부 장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법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그들의 사법적 처벌까지 이뤄질 것이냐 또 관심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리가 싹 된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수사 넘어갔으니까 검찰 수사 내용 그리고 재판 내용까지 또 정리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